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7강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 대해서 학습해 보기로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과정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고구려와 당이 계속 대립하고 있는 사이 신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위기에 처한 신라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백제와 고구려의 신라의 압박이 계속될 때 김춘추가 당에 구원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당동맹이 결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김춘추 보이나요? 김춘추가 뭐라 했냐 하면 일단 도움을 청하자. 당에 대한 태도는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지금 백제가 총 공격을 신라에게 퍼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신라는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당나라를 끌어들이기로. 그래서 나당동맹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했죠.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동맹을 요청하였지만 연개소문은 오히려 한강을 내놓아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선동여한테 물어보겠다 하고 이제 도망쳐서 바로 이제 당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서 별주부전,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났다라고 해왔어요. 자, 그리고 당태종을 보면 천하의 중심은 오히려 당뿐이야. 지금 고구려를 그지 당은 끊임없이 공격했는데도 고구려를 굴복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독자적인 세력을 만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주변국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키운 태종은 고구려만은 정복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함께 고구려를 물리치고자 하는 그러한 양쪽의 각각의 이속을 가지고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 바로 나당동맹이었습니다. 당태종이 김춘추를 만나서 한 약속을 한번 볼까요? 648년에 지금 짐이 누구예요? 당태종이죠. 고구려를 치려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너희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사이에 끼어 매번 침해를 받아 편안한 날이 없음을 가련히 여기기 때문이다. 신라 너희가 불쌍해서 우리가 도와준다 뭐 이런 소리죠. 산천도 토지도 내가 탐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두 나라가 누구죠? 바로 고구려와 백제죠.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전부 너희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평양 이북의 땅은 누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당나라가 차지하겠다. 뭐 이러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천도 토지도 계속 탐내서 호시탐탐 노리던 당태종은 바로 이제 한반도에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죠? 젊었을 때 해동 증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의자왕이 점점 자신감으로 인해서 실정에 빠집니다. 실정은 실각한 정치를 말하는데 의자왕이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하면서 신라를 압박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서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고 역사가들은 흔히 말하죠. 자, 이 틈을 타서 나당연합군은 공격을 합니다. 결국 60년에 멸망하기도 되는데 마지막 결사 항전 계백과 5,000명의 결사대가 이렇게 항전을 하였으나 바로 소정반과 김유신 등 난항연합군 당수군 13만과 신라군 5만이 백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잘 싸웠죠. 하지만 이제 화랑 간창의 활약 등등등으로 말하면 좀 열세 있는 그러한 계백 장군의 그 백제는 바로 황산벌 전투에 패배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60년에 백제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백제가 660년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에 바로 백제 유민 근거지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백제 망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 이제 장수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요. 여기 임존성의 흑치상지 보이죠? 그리고 주류성의 복신과 도침, 외에 있는 부여풍 왕자를 모셔다가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긴밀하게 백제와 연결이 있었던 외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63년에
백강전투, 백총강전투를 마지막으로 백제부흥운동을 끝이 나게 되는데 처음에 백제부흥운동은 나당연합군을 깜짝 놀래킬 만큼 정말 우세로 이제 진행이 되어 갔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지배층의 분열로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수당을 막아냈던 고구려는 왜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했을까요? 옆에 힌트가 나오죠. 아버지가 유언으로 형제끼리 다투지 말라고 했거늘. 이 아버지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망리지 영계소문이죠.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약화되었고 이 이제 남생, 남건, 남산 바로 영계소문의 세 아들들이 막 권력 다툼으로 분열되게 되었어요. 큰아들 연남생이 대망리지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살피러 간 사이에 동생 남건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었어요. 이때 이제 연남생은 장남이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당나라에게 투항을 하면서 오히려 나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자. 완전 막장 드라마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고구려는 멸망합니다. 진짜 이렇게 어이없이 멸망하다니.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평양성은 함락되고 그리고 또 영계소문이 세운 그 왕이 있었죠. 보장왕. 그 보장왕은 당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정말 안타깝게 우리 고구려가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방파제의 그런 역할을 하였고 방패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이제 학습하였는데 오늘은 너무 허무없이 그지 멸망하여서 진짜 안타깝죠. 자, 고구려가 멸망을 하였는데 또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납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안중에도 없었던 백제가 멸망을 했는데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근 4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그지 그들이 오히려 우세의 그러한 승기를 잡으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했고 결국 내부 분열로 멸망했긴 했지만 정말 그 백총강 전투, 백강 전투에서는 당나라가 정말 기함을 할 만큼 이 백제의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당연히 고구려 이제 백성들의 그러한 이제 품성상 그지 용맹식식이니까. 그래서 이 고구려 멸망 이후에 전국 각지로 유민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너희가 흩어지면 뭔가 힘이 약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전국 각지에서 그죠 또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여기 보면 안시성 보이나요? 최후의 보루 안시성. 이 안시성을 중심으로 끈질긴 부운동이 요 요동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이 오골성에서 그지 고연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한성 그죠? 황해도 재령에서 이제 왕족 안승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왕족 안승을 중심으로 이제 당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안승이 이제 당군에 밀리게 되면서 이제 익산 여기 익산 금마저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라가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네, 도와줍니다. 헐, 당나라와 신라 한편 아니었나요? 그런데 신라가 이제 늦게 깨달았는 거야. 이 당나라 사람들 믿을 사람 못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당나라가 약속하기를 평양 이남의 땅, 그러니까 대동강 이남의 땅은 너희 신라가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북의 땅은 뭐 당이 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당 동맹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지 무시하고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심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제 김춘추 아들이 이제 문무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무 이제 왕 때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문무왕이 있을 때 그 계림도독부 그지 뭐 계림도독부로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웅진도독부 그리고 안동도호부라고 이 이제 이 고구려에 설치를 하고 계림도독부를 이제 신라에 또 설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막 드러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신라가 이 당나라 이박 하면서 한반도 전체 다 차지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결국 우리는 한민족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안승의 그러한 그 국가 건국 그러니까 보덕국 이제 보덕국을 건국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당 전쟁 그지 이 돌입되게 되죠. 왜냐면 신라가 당나라랑 서로 동맹 관계였는데 이제 당나라가 먼저 뭐 야심을 드러내면서 깼고 신라도 이제 당나라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나오겠어 하면서 이제 안승 도와주면서 안승이 보덕국을 이제 설치하는 그러한데 도움을 주고 하니까 이제 당나라와 신라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죠, 전쟁. 그러면서 이제 나당 전쟁으로 돌입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고구려 부흥운동은 지배층의 분열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지배층, 내부 분열이 제일 무섭다는 거 요번 기회로 좀 알면 자, 이제 나당 동맹에서 나당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죠.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야욕을 드러냅니다. 백제의 옛 땅의 웅진도독부, 고구려의 옛 땅의 안동도호부. 그러니까 웅진은 웅진성 알겠는데 안동 뭐냐? 동쪽을 편안하게 하다. 그래서 안동이에요. 자, 다음에 계림이 금성, 그죠? 이죠. 그래서 경주. 그래서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여 당의 지방 정권으로 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야욕을 드러냅니다. 이때 이제 신라는 대응을 하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합니다. 아까 안승의 그지 보덕국 지원하고 그리고 웅진도독부를 폐지하죠. 자, 그러면서 신라가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을 포섭, 통합하여서 관직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 이제 우리는 한민족 뭐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이제 뭔가 민족의 화합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675년에 이제 매소성 전투에서 이 고구려의 쇠뇌, 그 화살, 갑옷 뚫는 화살, 뭐 그런 것도 사용되고 그리고 고구려의 전술, 뭐 이런 거 이제 백제의 뭐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이 이제 통합하여서 매소성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기벌포 전투, 676년에 기벌포 전투에서 크게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바로 이제 당나라는 물러나게 되죠. 물론 당나라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삼국 통일 드디어 해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당태종과 김춘추가 약속하기를 무슨 강 이남으로? 네, 대동강, 그죠? 평양성, 평양 이남,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평양 이남 이북, 대동강 이남 이북. 자,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게 됐어요.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국경선을 이제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대동강 이남까지 요렇게까지만 통일을 하고 요 땅, 그죠? 고구려의 땅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통일을 못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참 안타깝지만 30년 후, 그지?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 후 30년 후 이제 668년에 멸망했으니까 698년에 이제 바로 발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신라는 참 삼국 통일 과정이 참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자,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를 보면 자, 675년에 그죠? 뭐 이근행이 지휘한 20만 명의 당군이 매소성에 주둔을 하여 신라를 이제 압박하였는데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제 신라군 그죠? 매소성의 당군을 대파했고 이때 서린기 그죠? 서린기 저번에 이제 동목관 주인공 서린기 당의 수군이 서해안으로 침공하자 이를 기벌포에서 크게 무찔렀다. 두 차례의 결정적인 승리로 신라는 당의 침략을 물리치고 한반도를 지켜냈다. 여기 보면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가 힘을 합쳐서 이제 당나라를 쫓아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면 당도 지금 여기 위에 돌궐, 나중에 툴크 되죠, 툴크. 이 돌궐도 이제 신경 써야 되고 여기 토번, 그죠? 티베트, 라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얘들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얘들도 신경 써야 되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라의 저항이 정말 만만치도 않았고 그 다음에 토번과 그리고 위에 이제 돌궐 이런 애들도 신경을 쓰면서 결국 이제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당나라가 한반도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물러나게 됐다. 이런 이제 설명입니다. 자,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봅시다.
삼국통일의 의의는 삼국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한계는 약간 아쉬운 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신라가 당과 손을 잡았던 것은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외교 전략이었어. 이후 당을 몰아냈잖아. 그지? 당을 몰아내고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통합하여 민족 통합도 이뤘잖아. 하나의 민족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지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부식, 삼국사기의 저술자 김부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할 당시는 이자겸의 난이라고 고려 인종 때 일어난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역사책을 서술하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민족의 화합 이런 거를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역사적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역사가 김부식은 바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삼국통일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김부식이 신라 김씨야, 경주 김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라 왕족 출신의 할아버지가 6대 할아버지가 신라의 왕족이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경주 호족이었다가 이제 귀족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신라 편이겠죠. 자, 그런데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당을 끌어들여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 외세를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민족의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어. 또한 이게 제일 아쉽죠.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을 당에게 넘겨주어 우리 역사의 주무대였던 요동과 만주 지역을 잃고 말았지. 정말 좀 아쉬운 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역사가였죠. 그죠? 역사학자자 바로 민족 독립운동가였는데 그때 제일 분노하는 게 뭐였겠어요? 바로 외세를 끌어들여 그지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매국 그지 노에 대해서 얼마나 독립운동가로서 역사학자로서 분노했겠니? 그런데 이 신라의 그러한 외세를 끌어들이는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영토 대부분을 이제 잃었죠. 이렇게 보면 여기 대동강, 평양, 이남 요쪽 땅만 이제 통일을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무되었던 이 요동, 톡 튀어나온 이 요동과 이 만주 지역, 그죠? 잃어버렸던 이것을 너무 아쉬워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을 근거로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가들도 자신이 처한 아니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하는 관점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것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그지 역사적 해석을 한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고 의의와 한계를 우리는 잘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있잖아 그지 북한과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통일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이제 대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네, 과거에서 찾아야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역사적 사고력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물음, 그지? 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말 평가, 그죠? 의의와 한계점은 여러분이 꼭 알고 우리가 통일 한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역할과 자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신라도 민족 통합을 위해 뭐 많은 노력을 했다. 뭐 그러한 증거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종 무열왕 누구죠? 네, 김춘추죠, 김춘추. 이 태종 무열왕이 이제 백제 사람들이 이제 투항을 했을 때 그 재능을 헤아려 뭐 관직도 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고생해요? 네, 백성들이 제일 고생하죠. 그래서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라가 이제 외세라는 당을 끌어들이기도 했지만 이 당나라를 결국 한반도에서 몰아냈고 그리고 이제 몰아내는 과정에서 민족 통합 정책으로서 이제 우리 민족의 화합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얘들 전쟁이 얼마나 계속됐겠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지 지금까지 정말 무수하게 계속 전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7세기 중반 이후로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이제 안정스러움이 이 백성들에게 이제 생활로 다가오게 되었죠.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은 참 의의가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주는 그러한 또 노력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러한 이제 사료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러한 이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뒤돌아보고 또 이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엿보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